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주식 잡박사전. 자, 오늘 이제 주식 용어 중에서 오늘은 전환사채, 많이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또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또 어렵습니다. 이게 사채긴 사채인데 또 다른 종 성격을 좀 가진 사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또 BW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거하고도 좀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제 먼저 첫 시간으로는 전환사채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사채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CB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 뭐 지난번에 유상증자 시간에도 기업이 그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은행도 있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이제 유상증자, 증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하나의 또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뭐 다달이 뭐 이자도 지급하면서 만기에는 원금까지 갚는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방식인데, 전환사채는 이제 그런 채권입니다. 채권은 채권인데 다만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좀 특수한 조건이 붙어요. 일정 기간, 이제 보통 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1년 후부터 그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채권인데 이걸 주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 전환사채를 받는 투자자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만기까지 채권을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주식으로 바꿔버려도 됩니다. 그건 이제 선택사항인데, 자,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기업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만기 3년짜리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일단 발행했다고 치면, 이 투자자가 이제 100억 원, 뭐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납입했다고 쳐요. 뭐 굉장한 이제 자본가가 되겠지만, 이 투자자가 100억 원을 납입을 하고 만기 3년짜리 전환사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이제 이자를 받겠죠. 1년 후에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 100억 원의 사채를 그냥 만기까지 그냥 매달 뭐 이자 받으면서 나중에 100억 원 그냥 원금을 만기 때 그냥 받아도 돼요. 예, 그래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주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 전환사채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환이죠. 이름 사채 앞에 전환자가 붙는 건데, 전환 말 그대로 주식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기업 주가가, 그러니까 발행가라 그러죠. 전환사채를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가 뭐 예를 들면 5,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현재 주가가 뭐 만약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주식으로 바꿔야죠. 예. 사채 이자라고 해봐야 뭐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자가 세지 않고, 전환사채는 또 더더욱 금리가 낮습니다. 비싸봐야 뭐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3% 이자보다 당연히 뭐 5,000원의 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2배의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1년 후가 지났는데 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지났어요. 근데 주가가 3,000원 밖에 안 해요. 내가 지금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은 5,000원인데 3,000원이면 앉아서 2,000원 손해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는 게 이득이죠. 예. 그래서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기간에, 그 기간에 과연 이 회사 주가가 주식 전환가보다 높냐 낮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환사채는 굉장히 특수한 사채죠. 예, 사채는 사채지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환사채가 만약에 발행이 돼서 기업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기업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기업 재무제표의 변화입니다.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에는 뭐 예전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 좀 생소한 분들은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 시간에 재무제표 강의를 이런 내용으로 좀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숙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환사채 발행 전에 우리 이제 재무제표는 이 대체제 이제 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자산이 있고 이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인데 전환사채 발행 전에는 그냥 이런 상태라고 치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뭡니까? 사채를 처음 발행하게 되면 이게 부채잖아요. 그죠? 나중에 투자자한테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사채지만 아직은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사채입니다. 그래서 부채, 이 부채가 늘어나요. 이만큼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채가 이만큼 더 커진 거예요. 대신 자본의 크기는 조금 자본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닌데 이 전체 자산 대비해서 자본 항목은 좀 줄고 부채 항목이 좀 늘어난다. 이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채인데 다만 전환사채는 특수하죠.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주식으로 바꾸면 이 채권이 없어집니다. 채권이 무조건 없어집니다.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 채권은 삭제가 되고 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어요. 주식은 뭐죠? 자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부채가 아닙니다. 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부채는 없어지고 이만큼의 부채는 날아가고 또 그만큼이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본이 늘어나게 돼요. 주식 전환 후에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전환사채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사채는 사채라서 부채가 처음에 늘어나는데 이게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부채가 없어져 버리고 주식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자본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 비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재무 구조가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재무 구조 상에서는 오히려 부채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좀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게 좀 전환사채의 최대점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어쨌든 표를 보시면 뭐 이렇게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그만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전환가가 있잖아요. 그 전환가라는 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000원에 만약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회사 주가가 계속 낮아져 가지고 3,000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환가도 거기에 맞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가격 재조정이랍니다.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뭐 모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환사채에는 이 리픽싱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이 전자공시를 보시면 전환사채가 발행된 그 공시 내용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면 리픽싱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투자할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 가격을 함께 낮추어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이 리픽싱 조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전환가액 이하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 리픽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00원에 그 전환가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로 발행이 됐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이 회사 주가가 뭐 만약에 6,000원, 7,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리픽싱을 할 이유가 없죠.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환가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5,000원이었는데 3개월 후에 주가가 4,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리픽싱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바꾸게 돼요. 이 최근 가격인 4,000원에 전환가를 맞춰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주가가 낮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전환 가격을 낮춰요. 전환 가격이 낮춰지면 내가 전환사채,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물량을 그만큼 많이 받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쪽 내용 보시면요,
전환가가 1만 원인 전환사채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이걸 주식 전환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억 원에 투자를 했을 때 전환 가격이 1만 원이면 내가 100만 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투자자는 100만 주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리픽싱을 해가지고 전환가가 5천 원이 됐어요.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됐죠. 근데 100억 원 금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10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면 5천 원에 100억 원이 되려면 주식 수가 얼마가 돼야 되죠? 200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픽싱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주식 수가 200만 주로 늘어나요. 2배나.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좋을 수가 있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열받죠. 100만 주만 전환이 되면 좋은데 이게 주식 수가 100만 주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주가에 그만큼 부담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요건에 의해서 주가가 그 주식 수가 2배가 늘어나면 주가에 당연히 부담이죠.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전환사채 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호재가 되지만 주가 측면에서 굉장한 악재예요. 이 리픽싱을 많이 악용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전환사채 투자하는 입장에서 만 원보다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지면 더 좋잖아요. 왜냐면 리픽싱을 하게 되니까 5천 원이면 내가 그만큼 주식을 더 받아가고 가격은 그만큼 싸지고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픽싱을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리픽싱 조건이 붙었을 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 리픽싱 조건이, 가격 재조정 조건이 공시의 내용이 있는지 그거 꼭 살피시고,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주가가 희한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리픽싱도 좀 상당히 중요한, 그 주가에 영향을 좀, 악영향이죠.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쓸 조잡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BW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